안녕하세요. 챕터 7 계열 에너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계를 설정하면 그 계와 나머지인 환경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와 환경 사이에서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메커니즘 중 하나가 바로 일입니다. 그리고 계열 정의 영상에서 단일 물체를 계로 설정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물체를 계로 설정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계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먼저 계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운동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내부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가 세 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갖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계를 설정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단일 물체만을 계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계가 가질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가능합니다. 그림과 같이 단일 물체로 이루어진 계에 이렇게 R자임이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해서 물체의 속도가 처음 속도 VI에서 나중 속도 VF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동안의 변이를 델타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물체의 한 R자1은 바로 인테그랄 R자임 dx가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R자임은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서 ma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가속도 a는 그 정의가 바로 dt분의 dv이므로 이렇게 항을 넘겨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체인 룰이라고 해서 dt분의 dv는 dx분의 dv 곱하기 dt분의 d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dx 이렇게 소거해서 보면 좌변에 dt분의 dv가 그대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dx 이렇게 소거를 할 수 있고 바로 dt분의 dx가 바로 우리가 속도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면 바로 mv 그 다음에 여기 dv 그래서 mv d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질량 m 같은 경우는 이 속도하고는 관련 없는 값이니까 바로 인테그랄 앞으로 바뀌게 되고 vdv를 적분하게 되면 바로 2분의 1 v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 처음 속도를 vi, 나중 속도를 vf라고 하면 이거 대입해서 정리하면 2분의 1 mvf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i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R자1은 물체의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이 물리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조금 전에 1은 계와 환경 간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R자1만큼 계의 에너지가 변하게 됩니다. 즉 계의 에너지 중에 2분의 1 mv 제곱의 형태를 갖는 에너지가 변한다는 건데 이때 이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운동 에너지 공식하면 많은 학생들이 쉽게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러한 공식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답을 하지 못합니다. 보통은 암기하는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일 물체로 계를 설정해서 R자임이 한 일을 계산하면 R자1이 곧 계의 에너지 변화량이 되므로 이때 그 에너지의 형태를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운동 에너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K라고 기호를 써서 2분의 1 mv 제곱을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 2분의 1 mvf의 제곱은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되고 2분의 1 mvi 제곱은 ki 처음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즉 R자1이 곧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은 자연스럽게 2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이어집니다. 2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어떤 계에 1이 가해지고 계의 유일한 변화가 구성 요소의 속력이라면 계의 한 일은 W는 델타 K로 표현한 것처럼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가 곧 일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이 정리 안에 운동 에너지의 정의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의 유일한 변화가 구성 요소의 속력만 있다고 하려면 바로 단일 물체만을 우리가 개로 설정해야 합니다. 어떤 물체를 손으로 받쳐 천천히 등속도로 올리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물체를 윗방향으로 이렇게 천천히 등속도로 들어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처음 높이보다 나중 높이가 더 높으므로 물체에는 손으로 받치는 힘이 위로 작용하므로 분명 손이 작용하는 힘이 한 일은 양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 상황은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설명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물체만을 개로 설정하지 않고 물체와 지구를 하나의 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두 개 이상의 물체를 개로 설정하게 되면 그 개는 운동 에너지 외에도 다른 형태의 에너지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물체를 개로 설정한 상태에서 그 개의 RJ를 하게 되면 그 개의 전체 에너지가 변하는 건 맞지만 운동 에너지 외에도 다른 형태의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물체만을 개로 설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손이 떠받치는 힘도 있지만 바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도 있게 됩니다. 즉 중력이 한 일과 손이 한 일을 각각 계산해 보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R자일은 0이 됩니다. R자일이 0이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용할 때 단일 물체만을 개로 설정하는 것을 잊고 임의로 개를 설정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단일 물체만을 개로 설정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황을 예를 들어 배운 이론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은 한쪽 끝은 천장에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반대편에 연결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체를 손으로 받치면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면 용수철이 D만큼 늘어났을 때 정지한다 라고 두고, 그렇게 두면 바로 탄성력 KD와 물체의 중력 mg의 크기가 같다 라고 해서 KD 이꼴 mg라고 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먼저 물체를 받치고 있다가 손에 떼서 물체가 떨어지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손에 떼는 순간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아랫방향으로의 중력과 바로 윗방향으로의 탄성력이 되겠습니다. 아랫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설정하면 물체가 D만큼 내려오는 동안 용수철과 중력이 한 일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수철이 한 일은 인테그랄 F dx에서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kx 이고 dx. 이때 적분 구간은 x가 처음에는 0에서 나중에는 d까지 변형되었으므로 이걸 적용해 보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kd 제곱이 바로 물체가 처음 평형 상태에서부터 d까지 낙하하는데 용수철이 한 일이 되겠습니다. 물체의 변이는 지금 아랫방향으로 변했는데 탄성력은 윗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일이 음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력이 한 일을 계산해 보면 중력은 인테그랄 f dx에서 중력은 mg이므로 인테그랄 mg dx가 되는데, 어차피 이 mg는 변하지 않는 일정한 힘이기 때문에 mg, 그리고 인테그랄 dx는 전체 변이니까 바로 mgd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력이 한 일은 양수가 되는데, 왜냐하면 중력과 변이의 방향이 아래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서 R자 1이라고 하면 이제 탄성력이 여기서 용수철이 한 일과 바로 중력이 한 일을 더해주면 R자 1이 됩니다. 그 말은 마이너스 2분의 1 KD 제곱 더하기
mgd라는 건데 앞에 우리가 kd와 mg는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mg에 kd를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플러스 2분의 1 kd 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바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됩니다. 물체는 처음에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은 운동 에너지가 처음엔 0이었고 그 말은 D만큼 낙하한 순간 운동 에너지가 바로 2분의 1 KD 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통해서 물체가 D만큼 이동했을 때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체를 받치고 있다가 손으로 받치면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이 탄성력과 중력 외에도 손으로 받치는 외력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물체는 강체이므로 R자를 계산할 때 각각의 힘이 한 일을 계산한 후 더해도 되지만 R자임을 구한 후 R자임이 한 일을 계산해도 됩니다. 즉 물체를 천천히 내려가도록 한다라는 것은 등속도로 운동시킨다는 것이므로 그 말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라는 겁니다. R자 힘이 0이므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1이 0이 되어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고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이므로 나중 운동 에너지 역시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식으로 생각해도 손으로 받치면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면 물체는 D만큼 변형된 상태에서 이렇게 정지 상태인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서 손이 한 일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방정식 바로 R자 1은 바로 탄성력이 한 일, 그리고 중력이 한 일, 그리고 손이 한 일이 되는데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 즉 그 말은 손이 한 일은 마이너스 탄성력이 한 일 더하기 중력이 한 일인데 앞에서 탄성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2분의 1 KD 제곱이었고 중력이 한 일은 mgd니까 이걸 방정식에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KD 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음수가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음수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손으로 떠받치는 힘은 윗방향인데 물체의 변이는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므로 손이 한 일이 음수인 것도 맞습니다. 지금 주위의 물체를 하나 들어서 천천히 들어 올리는 상황과 천천히 내리는 상황을 한번 구현해 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R자일이 무엇이며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이 각각 한 일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7 개의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와 보존력 그리고 에너지 도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